자, 문제가 요거예요. 다시. 나이가 이제 19세 이하면 할인 대상이고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고 20세랑 59세 이하면 할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요거 되게 쉽죠? 조건이 총 3개입니다. 사실 4개예요, 4개. 그러니까 요거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품을 아예, 그러니까 LG랑 LGF를 아예 안 쓰고 이품만 쓴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렇게 될 겁니다. 19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할인 대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역시 할인 대상이죠. 자, 그리고 60보다 작으면 할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60보다 작으면은 19보다 작은 애도 6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할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기 전에 한 번 더 따져야죠. 이렇게. 보다 큰지는 또 따져야겠죠. 자,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조건을 여러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면 이품을 중첩해서 쓰는 거고요. 그러지 않아도 되면 이품을 그냥 따로따로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인데, 이게 이제 LGF를 안 쓴 버전이고요. LG를 쓰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지죠. 왜 그런지는 저번에 설명드렸죠. AG가 10보다 작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가지고 여기 올 일이 없어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AG가 10보다 크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 조건을 우리 하나 더 안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LGF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줄 바꿔서도 실행은 되지만 이렇게 보통 붙여서 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보시면 이제 얘랑 똑같은 결과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할인 대상입니다까지 붙여볼게요. 자, 그럼 얘만 고치면 좀 이상하잖아요. 같은 결과니까 얘도 고쳐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 코드를 고칠 때 얘네 둘은 똑같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얘도 고치고 얘도 고쳐야 돼. 두 번 고쳐야 돼.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똑같은 내용의 코드라고 하면은 고칠 때마다 두 번 해야 되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을 한 번에 처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얘랑 하나의 이품을 해서 동시에 처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럼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없어도 되죠. 자, 근데 대신 이러면은 얘도 하나의 논리값이 나오고 얘도 하나의 논리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얘를 실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 연산을 쓰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하나의 논리값으로 다시 만들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하나의 이품을 해서 표현하고 싶을 때 이제 논리값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걸 쓰시거나 이걸 쓰시거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랑 뭘 써야 되냐?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따지시면 됩니다. 자, 이 이 두 조건이 둘 다 맞아야 되면은 요거 쓰셔야 되고요. 하나라도 맞으면 된다면 요거 쓰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19세 미만인 경우도 할인 대상이고 60세 이상인 경우도 할인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거나 요거에 해당되면은 어쨌든 할인 대상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되죠. 그럴 때는 요거 쓰시는 거예요. 파이프 5억.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편하시려면은 보통 이 논리값을 예로 많이 드는 게 논리 연산. 이렇게 AND 같은 경우는 타입 범위를 많이 표현할 때 쓰고요. 요거는 이제 바깥 범위 숫자 표현할 때 있죠. 사입 범위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 x가 있으면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거. 이걸 사입 범위라고 하고요. 바깥 범위는 어떤 x가 있을 때 5보다 작거나 x가 10보다 큰 거. 그래서 사입 범위 같은 경우는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x가 5보다는 크지만 10보다는 작은 거를 같이 만족해야 5와 10 사이에 있는 숫자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숫자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죠. 5보다 작으면서 10보다 큰 숫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 범위 표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5월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요건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얘를 같이 만족해야 된다. 둘 다 맞는 말이어야 된다. 요거는 둘 다 맞는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얘가 맞거나 얘가 맞으면 맞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맞죠? 얘거나 얘거나 60보다 크면서 10보다 작은 숫자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를 AND로 하게 되면은 얘는 절대로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해서 논리 연산도 한번 써봤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고 보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양자택 일이 됐죠? 할인 대상이 아니면은 할인 대상이거나 할인 대상이 여기가 아니게 되면 무조건 할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따질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하게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뭐 정답엔 요 버전이 없는데 직접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시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캔F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하고 볼게요. 자, 스캔F고요. 여러분, 이 스캔F 쓰시려면 이 위에다가 define _crt secure no warnings라는 것을 적어줘야 됩니다.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구글에 검색하시거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복사해 오세요. 복사해서 오셔도 이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거를 꼭 맨 꼭대기 라인에다 적어 주셔야 스캔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캔F 사용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저장할 변수 하나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인트잖아요. 인트, 정수, 그죠? 그러니까 정수를 뭔가 값을 입력받으면 정수로 해석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컴파일러가 해석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자리형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하나가 있어요. 자,
프린트F 할 때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해서 역슬래시 n을 넣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스캔F 할 때는 줄바꿈 문자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원래 이 스캔F에서는 줄바꿈 문자랑 공백 문자 얘가 이제 입력의 종료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은 입력의 종료로 뭐 봐야 되는 거를 뭐 문자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입력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일단 넣지 마세요. 뒤에다가 또 어떤 문자도 넣지 마세요. 일단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입력을 여러 개 받아야 되는 경우 지금은 이제 뭐 값을 하나만 입력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 개 입력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넘버링을 좀 하겠습니다. 변수가 총 4개고요. 자, 입력을 여러 개 받아야 되는 경우는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여러 번 쓰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잠깐만요. 이 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좀 입력할 때 우리가 안 헷갈리니까. 자, 이거 실행되면은 이거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 스캔F가 실행이 될 텐데 이건 뭐라 그랬죠? 깜빡깜빡 하면서 대기한다 그랬죠? 입력이 완료될 때까지. 입력이 완료가 되면은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입력이 딱 실행이 되면서 또 깜빡깜빡 하겠죠. 그죠? 그렇게 실행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맞죠? 여기 첫 번째 입력은 실행됐는데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깜빡깜빡. 입력이 완료될 때까지. 입력의 완료는 엔터예요, 엔터.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요거 실행되면서 여기에 걸리죠, 이번에. 그래서 두 번째로 입력한 값은 여기 변수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엔터 쳐야 돼요. 똑같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안으로 데이터를 막 여러 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스캔F를 통해서.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 4개를 넣으려면 4개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되니까 비어있는 변수 4개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일단 3개를 또 받아볼게요. 이거 서식 문자를
3개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개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3개를 받아야 되면 3개의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일 앞에 게 여기, 그 다음이 여기, 그 다음이 여기인데, 빠졌죠? 여기 뭐 하나 빠졌죠? 꼭 넣어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요거 요렇게 보시면 숫자 3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실행을 했을 때 위에 거 너무 많으니까, 자, 얘네 잠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하실 때는 컨트롤 K C예요. 다시 풀 때는 컨트롤 K U. 3개를 컨트롤 K C 순서대로 누르시거나 컨트롤 K U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K C.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제 대기를 하죠. 자, 숫자 3개를 제가 10, 20, 30을 넣을 건데, 자, 이렇게 넣으면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이 이게 10, 20, 30인지 1020, 30인지 10만 2030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여기에 숫자와 숫자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뭘로 구별을 했죠? 공백 문자, 스페이스바. 자, 그러면은 이제 스페이스바로 구분을 하겠다라고 여기 적어놨기 때문에 입력을 할 때도 숫자 하나 입력하고 다음 숫자 입력하기 전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쳐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숫자 3개가 구분 가능하겠죠? 그래서 10 띄고 20 띄고 30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저장됐는지 보시려면 출력 한번 해보시고, 자, 이렇게 10, 20, 30 잘 들어갔죠? 5, 6, 7에 만약에 난 공백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하고 싶다, 컴마를 할 수도 있죠. 무조건 컴마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이걸 똑같이 10, 20, 30을 공백을 이용해서 구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10은 잘 들어가도 이제 나머지 2개는 안 들어가죠. 이상한 값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구분자를 제대로 안 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컴마를 이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잘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캔F를 작성하실 때 숫자와 숫자 사이를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입력할 때 진짜로 그 문자를 그대로 쓰셔야만 구별이 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는 대시로 하고 여기는 점으로 하고. 그럼 얘와 얘 사이에는 반드시 대시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얘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서는 점을 넣어 주셔야만 3개가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10, 대시, 20, 점, 30. 그럼 3개 잘 들어가죠.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여러 개를 받는 방법이 2가지인데, 스캔F 한 번에 내가 받고 싶은 숫자를 직접 구분자를 정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n번 해야 되면은 그냥 스캔F를 n번 쓰시면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저번에도 어제도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입력이 있고 그걸 처리해서 출력으로 해주는 게 이제 본질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입력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입력이 없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스캔F 할 때 왜 이걸 쓰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이거를 구분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력이 꼬일 수가 있어요. 하나만 받을 건데 구분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받을 때 이걸 넣으시면 안 됩니다. 구분자로 보고 뭐 다음 거 또 입력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는 1번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자, 만약에 제가 숫자를 2개만 해볼게요. 자, 스캔F를 2번 쓰면 되겠죠. 1번 방식이라면. 요것도 주석 처리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스캔F 2개니까 10 엔터 20 이렇게 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 한번 해볼게요. 엔터 20 잘 들어가죠? 자, 근데 분명히 제가 스캔F를 2번 썼는데 실행을 해서 10, 20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도 잘 되죠? 스캔F를 2번 썼는데 제가 입력 한 번만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 공백 있죠, 여러분? 공백. 제가 여기 위에다 적어놨지만 스캔F에서는 공백 문자랑 줄바꿈 문자가 입력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입력 2번 들어간 거예요, 그죠? 10 하고 공백 들어갔죠? 그럼 이게 첫 번째 입력이 되는 거예요. 20 하고 여러분 또 엔터 쳤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백 문자, 여기는 줄바꿈 문자. 둘 다 뭘 의미한다? 입력의 종료를 의미한다. 그래서 얘는 입력 2번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처리가 되고, 요거는 여기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스캔F를 3번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캔F 3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한 번 입력하고 엔터 치고, 한 번 입력하고 엔터 치고, 한 번 입력하고 엔터 치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엔터 치는 거랑 스페이스 치는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10 엔터 치는 거랑 20 스페이스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30 치면 됩니다. 숫자 3개를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맞죠? 자, 앞으로 우리가 스캔F를 많이 쓸 거기도 하고, 제가 드린 그 코드 기초백제에서 스캔F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